그 교재 펴보시면 오늘이 그 수투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쌤이 문제를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종강 이러고 날리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무료 애프터 서비스를 다음 주 화요일에 아니 뭐 오시면 되는데 애가 오늘 적분 개념적인 설명은 다 끝날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또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는 거까지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문제풀이를 그냥 이거는 뭐 애프터 윈터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이제 연장선 상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요거는 무료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해드릴 테니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수투책 들고. 알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혹시 못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만들거나 마음이 못 갈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끝나고 나서니까. 그래서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에 10시에 그 문제풀이까지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적분 좀 보강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어쨌든 뭐 당장 급한 내신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배울 때 확실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그죠? 알았지? 알고 계시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분을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 우리 이제 정적분에서 연산 요거 연산하는 거를 좀 했었거든. 됐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몇 가지들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잘 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였죠. 구간과 그 다음에 피적분함수.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간이 같아요. 인테그랄 뭐 0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x dx 뭐 이렇게 있다 치면 fx랑 gx 피적분함수는 서로 다르죠. 그죠? 그럼 피적분함수는 서로 다른데 0부터 2까지라는 구간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0부터 2까지 하고 fx랑 gx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구간이 같은 경우에 피적분함수가 달라. 되니? 구간이 같은데 피적분함수가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구간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피적분함수가 같은 경우 뭐 그래서 꼬리물기 형태도 했었죠. 0부터 2까지 fx dx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부터 4까지 fx dx다.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지금 어때요? 구간이 다르죠. 그죠? 그럼 구간이 다른데 fx와 fx라는 피적분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를 합쳐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0부터 4까지 fx dx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공부했을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라고 한 걸 우리는 어떻게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냐면 필요에 의해서 b부터 a까지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서 써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구간이 바뀐 거잖아. 그럼 구간이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런 다음에 fx dx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그 다음에 빼기 여기다가 인테그랄 4부터 2까지 fx dx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 얘가 4부터 2까지인데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지. 됐니? 그럼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면 이렇게 돼서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뭘로 바꿔요?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고 피적분함수 동일하니까 뭐까지 돼요? 아, 꼬리 물기에서 0부터 4까지 fx dx구나. 이렇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했었죠. 평행이동. 그죠? 자,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부터 3까지. 되니? 네. 0부터 3까지 fx다.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똑같은 함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5부터 8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도 생기는 요 넓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인테그랄 이렇게 해볼까? 2부터 3까지. 자,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빼기 2 dx.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f라는 함수, 요 함수를 주로 무슨 함수를 다루냐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다루잖아? 그지? 그럼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다루는데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x-1을 세제곱에다가 대입해서 막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그냥 싫죠. 그지? 그냥 싫단 말이야. 재호가 보강을 잡는 것처럼. 얘들아, 괜찮니?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아? 자, 다시 x-1을 대입하면 싫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계산을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걸 x로 바꿔주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좀 깔끔해지잖아. 그럼 x로 바꾸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근데 우리 고1 때 배운 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x축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2칸이죠? 그죠?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한 거잖아? 됐니?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2부터 3까지죠. 2부터 3까지를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요? 0부터 1까지로 가겠죠. 그지? 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f, x, dx로 바꾸면 훨씬 계산이 어떻게 될 거야? 깔끔하게 될 거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을 거야. 그래서 필기되어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네, 여기서부터 좀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잠깐만 분필 좀 가져올게. 분필 있지 않나? 자,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것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평행이동 했으니까 뭐 할까 이제? 우리 평행이동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대칭해야죠.
그지? 그래서 4번에다가 써놔 대칭할 겁니다. 자, 대칭을 공부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칭인데, 여러분이 대칭을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은 대칭의 종류가 있거든. 우리가 배운 대칭의 종류 뭐 있어? 첫 번째가 선대칭, 두 번째가 점대칭.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 뭐 살짝 공부해본, 맛만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진짜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처음 배울 때부터 막 어려운 걸 들이밀면, 그냥 사실 어렵긴 하거든 얘가. 근데 어려운 걸 들이밀면 니네가 내가 싫어지겠지. 그치? 진우 어때? 엉아 어때? 좋아요. 자, 갑자기 고백을 받아버렸네요. 네. 자, 됐나요? 보세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근데 요거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봐봐. 쌤이 지금 얘기할 게 뭐냐면 특수한 애랑 일반적인 애거든? 내가 이제 그 얘기했을 텐데 아마 여기 수투 수업에서 하면서 특수한 게 뭐라 그랬냐? 쉽게 말해서 같은 차씨 중에 이제 차은우, 일반적인 애는 뭐야? 눈 작은 차재호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차은우 어때요? 범계역 딱 와서 막, 아 우리 학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때, 니네들? 왜 이러면서 다, 그지? 막 하겠지. 근데 내가 학원 딱 들어오면 어때? 신경도 안 쓰잖아. 이런 거. 자, 근데 어쨌든 봐봐. 특수한 거랑 일반적인 거잖아. 특수한 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대칭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축대칭이죠. 축대칭. 그죠? X축대칭, Y축대칭.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를 공부해 볼게요. 자, Y축대칭. 그리고 Y축대칭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점대칭 중에 제일 특수한 애가 누굴까? 니네들 다 들어봤던 거. 원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원점 대칭. 이거 두 개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하면, 이 가장 특수한 경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수능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3 대칭인 거, 이런 거 나올 거거든?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2,3 대칭을 알려주잖아. 그러면 헷갈린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 앞에서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그지? 평행이동 배웠으니까 내가 원점 대칭을 이해하고 있어. 그럼 원점 대칭은 당연히 원점이 0,0이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야? 원점을 1로 옮기면 되죠. 반대로 2,3을 얼로 옮기면 돼요. 원점으로 옮겨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응용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그게 이제 뇌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때는 이거 두 개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쌤이 이제 계산법을 가르쳐 줄 건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거 두 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나중에 배우는 거, 조금 어려운 문제에 나오는 건 쉽게 말해서 2,3 대칭이라는 건 원점 대칭인 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응용이 된다고. 이해됐죠? 근데 처음부터 니네가 2,3 대칭을 공부하면 어렵단 말이야. 식도 어렵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공부할 건데,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유형명은 이거예요.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주제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 친구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 쌤이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이론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조건이 좀 붙어요. 바로 조건이 뭐냐? 자, 구간이 항상 요런 꼴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인테그랄로 써드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요때 쓰는 거예요. 요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구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라고 주어진다면 이걸 떠올려 보면 되는 거야. 이거이지 않을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해볼게요. 쌤이 먼저 fx, 자, fx를 우함수라고 해볼게. 우함수를 먼저 그림을 그려드릴게. 잘 봐. 자, 여기가 y축, x축 그린 다음에 우함수 대표적인 거 요런 애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게 fx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걸 구해봐라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이걸 해볼래? 라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이랑 같이 봐야 돼. 잘 들어. 여기 가운데가 얼마야?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여기가 대칭축이잖아. 대칭축.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 같지. 여기까지. 되니? 두 개가 같지. 이해됐어요? 두 개가 같은데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거든. 근데 면적.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 넓이가 있는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빨간색 빗금 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빗금 친 거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잘 봐. 이게 무슨 선이야? 접는 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죠. 그럼 접는 선을 기준으로 딱 접어. 어때요? 똑같죠. 됐나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면 써볼게, 쌤이. 라지 F2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2죠. 그죠? 근데요, 잘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나는 얘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적분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밑에가 0일 때가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밑에가 왜 0일 때가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우리 공식 썼던 거 하나만 해볼게. 인테그랄 자 이렇게 놓고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보자 그냥.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볼게. 근데 쌤이 이거 공식을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하냐. 공식 얘 적분해. 적분한 뭐였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뭐야? x제곱이지. 됐죠? 그 다음에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를 써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뭐 할 거야? 뺄 거거든. 어차피 뺄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도 적분상수 C가 생기고 여기도 적분상수 C가 생기는데 빼버리면 CC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러니까 상수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써주면 된다고. 그러고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거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4죠. 그럼 3분의 8 더하기 4 하면 아니 3분의 20이네. 빠르게 계산할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얘를 집어넣어.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뭐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16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됐니? 자, 근데 잘 봐. 얘를 0으로 바꿔봐. 그럼 얘를 0으로 바꾸면 여기가 0이지? 그럼 2를 집어넣은 거에서 0을 집어넣은 걸 빼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 메모해 놓을래? 다항함수를 적분하죠. 이 정적분 계산할 때 다항함수를 정적분 계산할 때 x에 0을 대입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 값은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0이에요. 됐나요? 다항함수를 정적분 계산할 때 적분을 하면 상수항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적분상수 제외하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만 적분해봐. 그럼 x 플러스 2 적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버리잖아. 공식 쓰면.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어진다고. 그럼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0을 대입하면 그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또 빼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근데 내가 여기를 0이라고 잡아놓으면 0을 대입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0이니까 이것만 대입하면 끝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산을 하는데 0부터 2까지의 면적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면적이 똑같은 거지, 둘이. 그럼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딱 절반을 잘라. 그래서 0부터 2까지 계산을 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붙이면 돼? 2만 붙이면 돼. 이게 우함수 계산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될 거야? 훨씬 간단해진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똑같아, 넓이가. 그럼 우리는 이것 따로 막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가운데 절반을 뚝 자르라고. 그럼 0부터 2까지의 면적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면적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만 때리면 된다고요. 이게 우함수 계산.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함수 갑니다. 기함수를 봅시다. 자,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그랬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원점 대칭 함수 하나만 그릴게요. 자, 여기 원점이고요. 요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원점 대칭. 됐어? 자, 그 다음에 니네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고, 자, 이거 gx라고 잡을게. 이번엔 gx dx. 자, 이거 해보자. 그러면 얘는 딱 봐도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잘 보세요. 원점 대칭이죠.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쉽게 말하면 요 점도 대칭이고, 요 점도 대칭이고, 여기도 대칭이고, 전부 다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봤더니 이거죠. 그리고요, 이렇게가 또 넓이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됐나요? 그럼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때요?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면적이 같다고요. 근데 면적, 즉 넓이는 항상 양수 개념이죠. 이 친구는. 그죠? 이 친구는 항상 양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적분은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 그러면
플러스 넓이와 마이너스 넓이가 똑같지. 쉽게 말해서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란 뜻이라고. 그럼 두 개를 더해봐. 항상 얼마가 나와? 항상 0이 나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놔, 여기까지. 여기 기본 이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f가 우함수라고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한 결과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를 한 것과 같다. 우함수일 때는. 되니? 구간을 절반으로 자른 다음에 0으로 자른 다음에 2배를 한 것과 같다. 자, 그 다음에 g가 기함수야. 그럼 기함수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gx dx를 했을 때 얘는 그냥 바로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우함수, 기함수 막 쓰면 안 되고 주의, 항상 뭘 확인하라고? 구간을 확인하라고. 그죠?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렇게 세팅됐을 때만 우리가 지금 배운 우함수, 기함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드리면 가볼게. 이제 요걸 가지고 계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고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는 애를 적분해봐라. 뭐 요따구로 주어졌다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자, 얘를 만약에 그냥 계산하잖아요. 이건 쓰지 마. 얘를 만약에 그냥 계산하잖아. 그러면 얘는 얘 적분하면 뭐가 되냐? x 4제곱 되고 얘 적분하면 3분의 2x 제곱 되고 세제곱 되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되고 얘 적분하면 플러스 10x 이렇게 된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해. 그럼 2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걸 빼주는 거죠. 그죠? 아, 싫어요. 이거라고요. 딱 봐도 그냥 계산이 지저분하잖아.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배웠잖아. 그지? 구간을 확인하라고. 구간이 뭐야? 마이너스 a부터 a 꼴이네.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네.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는 인테그랄, 자, 쓰고 잘 봐. x 세제곱이죠. 이걸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이죠. 홀수차죠. 홀수차.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예요. 알겠니? 자, 잘 봐. 홀수차 함수는 항상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홀수만 있는 거야. x 세제곱, 1차 이런 애들. 그럼 얘는 기함수야. 그 다음에 짝수차 있죠. x 제곱, x 4제곱, 뭐 상수항 이런 애들 전부 우함수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얘 4x 세제곱이잖아. 홀수차네. 지워버리면 돼요. 왜? 우리 적분 성질이 뭐가 있었어? 부정적분에서 배운 거. 이거 분배되죠? 덧셈 뺄셈은 분배된다고 그랬잖아. 곱셈 나눗셈만 안 되고. 그지? 그럼 내가 이걸 적분하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얘가 뭐라는 거야? 기함수라고요. 그럼 얘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였어? 제로. 0 된다고 그랬잖아. 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워버리라고. 얘는 짝수차네. 그럼 얘는 살려. 얘는 지워. 얘는
살려. 그리고 우함수잖아? 우함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하고 2배. 끝.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되죠.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제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하나 더까지 공부해둬야 돼. 자, 지금은 우리가 뭘 했냐면 차수를 보고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었거든. 자, 근데 저렇게 차수로 안 주고 그냥 F랑 G라고 줄 수도 있어.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성질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쌤이요. 첫 번째 우함수랑 곱해 볼게요. 자, 우함수랑 곱한다고 해봐 이번에. 그럼 우함수랑 곱하잖아. 우함수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한큐에 하자.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잖아요. 얘는 기함수 나오고요. 기함수랑 곱하잖아요. 얘는 우함수 나와요. 됐어요? 선생님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함수의 대표적인 거 x제곱, 기함수의 대표적인 거 x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곱하죠. 몇 제곱 나와요? 짝수제곱 4제곱 나옵니다. 근데 여기 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하죠. 그럼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얘는 몇 제곱 나와? 5제곱 나옵니다. 홀수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해요. 우함수랑 우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러면 우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잖아요. 얘도 우함수입니다. 근데 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잖아요. 곱한 게 아니라 합성. 그러면 얘가 기함수입니다. 됐습니까? 합성은 똑같아요. 어떻게 검증하면 돼? 얘를 x제곱이라 생각하고 얘를 x세제곱이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얘 볼게. 얘 x세제곱에다가 x세제곱을 합성하거든? 그럼 x세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3 곱하기 3 얼마예요? 9죠. 요렇게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거를 이용한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예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요 자리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자 gx래. 이렇게 줬대. 근데 문제에서 gx가 기함수야 라고 준 거죠.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얘가 gx랑 곱해져 있거든. 그럼 뭐 하냐? 분배부터 하는 거야. 분배를 이렇게 샥 해. 근데 x세제곱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세제곱이니까. 근데 gx도 뭐였어? 기함수죠. 그럼 gx랑 x세제곱을 곱하면 무슨 함수가 돼요? 기함수 곱하니까 우함수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줘야죠. 인테그랄 일단 0부터 3까지 쓰고 이거랑 곱했는데 우함수가 되잖아. 써줘야지. x세제곱 gx. 그 다음에 얘 뭐예요? 2x제곱이죠. 그럼 2x제곱인데 얘는 기함수잖아요. 얘는 우함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건 사라진다고. 얘가 사라진다고. 기함수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기함수죠. 얘도 사라진다. 끝.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훨씬 식이 간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나 아니면 시험 때 이제 내년 요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예비 고3. 예비 고3이고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준비하고 막 선택 과목 준비하고 그럴 텐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적분을 다 내신을 본 상황일 거거든. 엄청 많이 보시고 오셨을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 거의 필수로 나오는 주제예요. 지금 한 게. 알았죠? 그러니까 요 대칭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연산에서의 마지막. 자, 5번째. 바로 뭐냐? 구간별 함수입니다. 근데 요 5번째 구간별 함수에다가는 별표 3개 치세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거든. 근데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개념이 어렵진 않아. 잘 봐. 예를 들어서 hx 이게 개념이야.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게 hx라는 함수가 하나는 fx고 하나는 gx래. 근데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선 얘고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선 gx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hx 구해줄래? 이거. 자,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뭘 봐야 되냐? 얘와 얘 둘 중 하나를 hx로 택할 거거든. 즉 hx는 fx 아니면 gx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선 fx고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gx라고요. 구간 확인할게요. 구간 어디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갈 때 중간에 누가 있어? 1이 있다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가 1이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갈 때는 얘가 그려지네요. gx가 그려진다고요. 그러다가 1을 넘어갑니다. 그럼 1을 넘어가면 누구로 바뀌어? fx로 바뀌겠지. 됐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4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hx dx라는 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x dx 요거에다가 더하기 1부터 4까지 뭐 하시면 돼요? fx dx 요거를 해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마인드. 알았죠? 이게 기본 개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간별 함수는 결국 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반드시 체크해라. 그래서 1이 바뀌는 지점인데 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1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됐지?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니네가 몰랐던 건데 자, 여기다가 소소한 좀 팁을 드리자면 구간별 함수 나왔죠. 우리 이거 수투 공부하면서 요번에 윈터 기간에 수투 공부하면서 엄청 많이 봤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 그지? 근데 봐봐 얘들아. 구간별 함수랑 정적분이 같이 출제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찾는데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수트 같은 경우는 뭐 극한 때부터 시작해서 0분의 0꼴 가지고 막 극한 판단해서 fx가 뭔지 찾고, 그다음에 이제 도함수 배운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이거 fx가 뭘까 찾고 막 관계식 찾고 그랬지. 그지? 잘 들어? 구간별 함수랑 정적분이 나왔을 때 숨어 있는 관계식이 항상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숨어 있다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적어볼래? 쌤이 지금 뽑아낸 저 F1과 G1이 같다라는 관계식은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거 배운 거야? 얘들아, F1이랑 G1이죠. F1이랑 G1 같대요. 그럼 이 말 아니에요?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대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죠. 연속이다. HX는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숨어 있냐면 정적분은 무조건 연속함수만 다룹니다. 즉, 여러분은 불연속 함수를 적분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해도 되는 거야. 잘 봐. 만약에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런 식을 딱 보잖아. 이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fx가 무조건 연속이다 이 말이 숨어 있는 거라.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연속함수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기호 옆에 있는 fx는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수능 정도 되는 시험은 언급을 해주거든. 왜냐면은 수능은 이제 아시죠? 뭐 출제 오류 나면 난리 나잖아요. 뭐 항상 수능 날 끝나고 뭐 하면 항상 이슈 되는 게 뭐 평가원 폭파시키네 마네 뭐 평가원장 뭐 어디 갔냐 뭐 이런 거 하잖아. 니네도 할 거야. 근데 뭐 심각한 오류 발생하면 뭐 대대적으로 막 기사 뜨잖아. 뭐 생명과학 2 오류였다 뭐 이런 거 복수 정답 처리됐다 뭐 이런 거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럼 뭐 평가원장님 나와가지고 막 사퇴하네 마네 이러고. 그래서 언급을 정확히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학교 시험에서 언급을 잘 안 할 때가 있거든. 그냥 이것만 써주면 되거든. 연속함수 hx가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빠질 때가 있어요. 표현이 연속함수 hx가 라는 표현이 그냥 hx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hx가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불연속함수의 정적분을 내잖아요. 새끼라고 할 뻔했네.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알았죠? 그냥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쉽게. 니네 정적분 배웠잖아. 자, 이게 A야. 자, 이런 함수 적분하자.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래. 나 P부터 Q까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나 이거 적분하고 싶어요. 그럼 넓이네. 그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네. 돼? 안 되지.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부터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뭐야, 씨. 안 된다고요. 알았죠? 안 나옵니다. 됐지? 그러니까 연속함수라는 게 늘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럼 구간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누굴까? 니네 다 배운 거. 절대값.
절대값 fx. 구간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절대값 fx. 왜요? 보세요. 자, fx 이건데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여. 그럼 어떻게 돼? 이거지. 자, 그럼 잘 봐.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잡을게. 그럼 주황색이 절대값 fx야. 0보다 작은 쪽에서 뭐예요? 원래 fx죠. 3보다 큰 쪽 뭐예요? 원래 fx죠. 근데 0부터 3까지는 뭡니까? 원래 fx예요? 원래 fx야? 아니잖아. 얘를 뭐 했어? 접었잖아. 이걸 접었잖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배웠던 이거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라고. 1학년 때 수학 공부 좀 해봤으면 그래도 다 봤을 거거든? 안 보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건 알아.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린다. 요 정도까지는 안다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게 구간별 함수라니까. 니네한테 만약에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절대값 fx 적분해봐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절대값 나오면은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지. 근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죠. 0과 3 사이는 음수죠. 3보다 큰 쪽은 양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고 더하기 0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f고 더하기 3부터 4까지는 다시 f가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구간별 함수. 알겠니? 절대값 함수 나오면 항상 이 범위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생각 하셔야 돼.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 연산 이론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뒤에 가시면 계단식 평행이동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주기함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적분의 연산을 좀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리실 거거든. 알았니? 근데 이제 문제풀이 보완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오전 10시에 보강을 해서 문제 좀 더 내가 추가적으로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그렇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할 거거든. 네,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여기를 할 건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